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5월 23일 토종 백신 바이오 종목 제넥신, SK바이오사이언스, 진원생명과학, 셀리드, 유바이오로직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하락하였고요. 증시가 좋게 시작을 했다가 장 중반에 갑자기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락 마무리를 했고,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다우 나스닥이 좀 많이 올랐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나스닥은 조금 내렸고 다우는 조금 약상승해서 마무리했습니다. 니케이 같은 경우도 상승했고요. 상해 종합은 마이너스 0.5%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사실 다른 나라 증시들은 좀 반등을 하고 좀 진행을 되었는데 어, 또 이렇게 반등을 하지 못한 채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지금 역시나 이제 FOMC 회의록에 의하면 막 어느 쪽에 무게를 실는 그런 정책이 나온 게 아니고 테이퍼링은 언젠가는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전보다는 확실히 테이퍼링 할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졌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저금리 정책을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중립적인 그 자세를 취하면서 약간 이제 시장 전체에 좀 변동성을 크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증시가 출렁출렁거리고요. 물가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또 급락을 할 수 있고, 아니 물가가 좀 안정이 되면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3200포인트와 2970포인트를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면서 증시가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점. 하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 박스권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1선 깨지 않는 선에서 좀 증시가 다시 한번 재상승을 해서 한번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는 일단 지금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좀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지 않고요. 4월 달 말부터 해서 지금 5월 달 해서 이렇게 계속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얼핏 보기에도 한 10조 가량 매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너무나도 공격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재개되기 직전부터 좀 이렇게 외국인이 이탈하기 시작해서 인플레이션 이런 거와 함께 이제 달러가 강세를 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언젠가 올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증시를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좀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증시를 좀 방어를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지금 외국인이 이탈했다가 다시 잠깐 들어왔다가 또 이탈하는 모습이죠. 네.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외국인 수급이 좀 좋긴 합니다만 여전히 어느 한쪽으로 매수를 강하게 하거나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도 워낙 이제 변동폭이 큰 지수기 때문에요. 일단은 큰 하락을 겪고 좀처럼 이제 반등을 강하게 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쯤에서 반등을 한번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1000포인트를 다시 도전을 해서 확실히 올라갈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외국인이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바이오주, 뭐 진단키트주, 반도체 기술주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올라갔을 때 이제 다시 한번 전 포인트를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다우존스 0.5% 올랐고요. 나스닥 100 한 0.5% 내렸네요. 뭐 어제 그 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유럽 증시도 조금 올라서 마무리했고요. 원자재 같은 경우는 가격이 뭐 올랐다 내렸다 계속 반복하고 있고 크게 움직임은 없습니다. 암호화폐는 또 급락을 했고요. 암호화폐 요즘 계속 이제 돈이 좀 빠져나갈 기미가 보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채권 같은 경우는 한국 10년물, 뭐 미국 10년물 거의 다 비슷한 금액을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좀 외국인이 좀 들어왔으면 하고요. 6월 달 이제 거의 다 왔는데 6월 달에는 코스피 코스닥 한번 다시 전고점 노려봤으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한다면 증시 하락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증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백신 종목, 큰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과 한국이 정상회담을 했고요. 그 정상회담 결과 이 백신 허브 될까라는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자동차, 그 다음에 2차 전지,
네, 배터리 공장을 증설을 해주는 대신에 미국에서는 백신을 주고 그 다음에 다른 이제 혜택을 좀 미사일 해제도 주고요. 네, 여러 가지로 양국의 윈윈이 될 수 있는 이 회담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 정부가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하고요. 대량 생산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 태평양 국가에서 백신 대량 공급을 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한국 기업이 주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모더나 백신을 생산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백신 허브가 된다면 관련해서 토종 백신 기업들도 지금 이슈를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2021년 하반기에서 2022년 10억 명분 생산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SK 바이오로직스와 SK 바이오사이언스 등 기술력과 대규모 생산 인프라를 갖춘 대규모 첨단 기업이 활동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는 미국과 영국 등 전통적인 제약 강국에 밀렸지만 생산 분야에서는 경쟁 국가를 크게 앞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첨단 기술을 적용한 미국 백신을 한국 기업을 통해 대량 생산하는 방식은 양국의 이익에도 부합하고 백신 수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대한민국 정부로서도 구미가 당기는 방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사를 보고 이 종목을 하나씩 보겠고요. 사실은 이제 가장 크게 주목을 받는 기업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되겠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당히 주목을 받을 것이고요. 그러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게 그 특허권이죠. 특허권을 없애준다면, 네, 면제를 해준다면 우리나라 기업도 생산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진원생명학, mRNA, DNA 백신에 들어가는 그 충분한 중요한 재료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진원생명과학도 관심을 받을 것이고요. 셀리드, 유바이오로직스도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닉신이 조금 이제 애매해지긴 하는데요. 제닉신은 이제 토종 백신 개발을 통해서 한미약품과 최근에 백신 생산 계약을 체결을 하기도 했고요. 네, 인도네시아와 성구매 계약서도 체결을 좀 했는데 이렇게 제넥신 자체에서 생산 기지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나머지 네 종목에 비해서는 조금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좀 토종 백신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넥신도 꾸준히 이 주대 있게 좀 갔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제넥신 10만 9천 원, 10만 9,10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4,500원 상승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지금 또 꼬리 달고 내려오긴 했는데요. 10만 원대 근처에서 저항을 좀 강하게 받는 것 같고요. 241선을 돌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넥신의 확실한 저점은 이 정도로 형성이 좀 된 것으로 보이고요. 단기 상단은 12만 원 정도로 보입니다. 자, 지금 좋은 소식이 두 개가 나왔었는데요. 한미약품 백신 생산 체결,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와 대량 생산, 대량 구매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 토종 백신의 효과만 좋다면 이 삼상이 효과가 인증이 된다면 제넥신도 좋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나 월봉상으로 상당히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넥신은 지금 월봉상으로 서서히 반등을 하고 있는 점이죠.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상승 흐름을 탔을 때 좋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드디어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좀 차익 실현을 끝내고 서서히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 조금은 수급적으로도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내일 이 미국과 한국의 백신 협력을 하였을 때 이 토종 백신 개발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은 SK바이오사이언스고요. 당연히 SK바이오사이언스 내 상당히 좋은 소식이었죠. 16만원 드디어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백신 생산의 중심점에 서 있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는 저는 여기 음봉보다도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장기 투자할 만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시간 외에도 많이 올랐죠. 16만 4,500원으로 상승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계속해서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기금은 이 백신 생산에 대한 기지 여기에 대한 이슈를 미리 생각을 하고 선제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꾸준히 올라갈 것으로 보이네요.
드디어 이제 상단을 돌파를 한다면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한번 기대가 되네요. 자,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 진원생명과학이고요. 진원생명과학도 오늘 1150원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5일선 띄고 좀 반등을 좀 했는데요. 자, 여기서 만약에 계속 치고 나간다면 조금 따라 붙기는 어려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원생명과학도 사실 수혜 기업이거든요. 지금 판권 해제를 해준다면 그 재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진원생명과학도 생산 기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21선이 올 때까지 주가를 형성할지 아니면 바로 이제 치고 나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그간 좀 강하게 상승하면서 단기간에 급등을 한 것에 대해서는 좀 부담감이지만 또 좋은 소식, 한미 이런 협력 소식에 또 주가가 반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최근에 좀 공격적으로 들어온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엔 셀리드고요. 셀리드도 88,400원, 1,200원 올라서 마무리했고요. 이렇게 반등이 좀 시작되는 듯 합니다. 그래서 21선이 열심히 올라오고 있는데, 자, 내일도 어떻게 치고 나갈지. 이번에는, 여기 얼마죠? 92,500원 정도를 확실히 좀 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셀리드도, 자, 충분히 치고 나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저는, 외국인, 충분히, 계속 매수할 것 같고, 셀리드,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와 비슷하게 상단을 3번 때리고 떨어졌는데 다시 한번 재도전하는 모습이 나올 것이고요.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다. 지금 상당히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도 급등한 것에 비해서 좀 하락을 크게 했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이 계산 형식의 큰 추세는 변함이 없다. 21선 꺾이지 않았고요. 천천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라인에서 주가를 계속 형성할 것으로 생각이 되었지만 또 어제 그 소식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고요. 사실 유바이오로직스는 얘가 생산 기지가 있나요? 유바이오로직스가 일단은 얘도 시간에가 올라서 마무리했네요. 그래서 유바이오로직스도 같이 좀 올라갈 것으로 보이네요. 내일. 그래서 내일 이 백신 기업들이 사실 기대가 좀 되고요. 지금은 단기 투자보다는 백신 기업들도 좀 장기로 가져가는 것이 중요해 보이네요. 자, 이제 우리나라가 백신 허브가 된다면 충분히 지금 가격대는 싼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따로 리뷰는 하지 않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이제 고점 돌파를 하면서 좀 치고 나가지 않을까. 오랫동안 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이제 한번 뚫었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대까지도 저는 충분히 올라갈 것으로 보이네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한번 끼워서 한번 해볼까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상당히 좋아 보인다. 자, 투자자 보시면 뭐 기간 매도 좀 했고 외국인 했지만 이제 모더나 백신 소식과 함께 치고 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슈팅을 주고 몇 개월 동안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갈 때가 되어 보이네요. 자, 이렇게 이제 바이오 종목 훈풍을 타고 또 증시가 제2의 상승을 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